안녕하십니까. 15분 도시 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오늘 저희 추진단에서는 제주형 압축 도시 조성을 위한 보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을 수행한 유신 엔지니어링 안덕현 부사장이 제가 설명한 이후에 세부 사항과 질의에 대한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압축 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 관리 방안으로 지난 30여 년간 유지해온 고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준 높이와 최고 높이로 고도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검토 중인 고도지구는 문화유산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 지역에서만 유지를 하고 나머지 고도지구는 대부분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준 높이는 현행 최고 높이 수준인 주거, 준주거 지역이 45m, 상업 지역 55m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없이 건축 가능할 계획입니다. 최고 높이는 주거지역 75m, 준주거지역 90m, 상업지역 160m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기준 높이 초과 시 기반시설과 경관 등을 고려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도내 주거 상업지역 대부분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도지구는 94년도 도종합개발계획과 96년 경관고도 규제 계획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는데 지난 30여 년간 계속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도내 고도지구 현황은 2024년 12월 달에 수립한 2030 제주시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고시에서 도내 주거상업지역 261개소 중에 83%인 51.7제곱미터가 고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도내 주거상업지역 261개소 중 면적으로는 62.3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중에 83%인 51.7제곱미터가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이는 전국 평균이 7.8%인데 약 10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용도 지역별로는 주거지역 21개소 55.7제곱미터와 상업지역 42개소 6.6제곱킬로미터로 관리하고 있으며 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건축물 높이가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내 광범위하게 지정된 고도지구는 도시 낮은 스카이라인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일부 도시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해결해야 될 과제도 함께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도심 내 고밀도 개발이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녹지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개발 수요가 이동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곽이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문제와 기반시설이 없는 비도시 지역에서의 도시관리 비용이 증가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또한 도심 내 재개발 활성화가 어려워지면서 원도심 내에서는 인구가 빠져나가고 상권이 쇠퇴하는 공동화 현상도 심화되는 등 제주의 도시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도 11월 저희들이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제주의 도심은 공밀 복합형 압축 도시, 즉 컴팩시티로 도시를 관리하는 게 맞다는 방향을 설정했고, 지난 5월부터 압축 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에서 본 그 도시관리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선심성이다,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그 말씀도 있었는데, 이러한 그 말씀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본 그 도시 기본 계획은 저희들이 그 2021년도에 착수해서 2023년도 11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제주의 원도심에 대한 문제, 녹지 지역과 자연 비도시 지역으로 도시가 확장해 나가는 문제, 그로 인한 도시 관리에 대한 그런 비용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제주 도민이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2023년도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져 와서 저희들이 2024년 작년 5월 달부터 본 용역을 이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련된 그 방안에서는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관리 체계도 이렇게 포함됐습니다. 100세대 이상이거나 대지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과 5,000제곱미터 이상의 주거 복합 시설, 그리고 숙박 시설 등은 조례상의 용적률을 낮추고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이런 녹지 및 보행 공간이라든지 제로 에너지 빌딩, 녹색 건축물 등을 시설할 경우에 인센티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거 상업 지역 내에 주요 경관축과 경관구역 설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시가지 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도시관리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도지구가 해제되더라도 도시 경관 저해 우려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책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번에 마련된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 방안에 대해서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선거가 끝난 6월 중 전문가 토론회 및 도민 설명회를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고도관리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고도지구 해제와 용적률 조정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2026년도에 이러한 사항들을 처리하고 2027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가 준비한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 방안 설명을 마치고 유신 엔지니어링 안덕현 부사장이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단지부를 맡고 있는 안덕현 부사장입니다. 단장님께서 기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해를 못해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계획 대상 지역으로 삼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면적은 62.3 평방제곱킬로미터입니다. 제주도 전체 면적의 약 한 3.4%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주도에서 노란색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주거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하게 보이지만 빨간색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산업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그간 한 30년 가까이 고도지구가 결정이 돼서 높이가 관리되어 오던 현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면적으로 관리 방안을
바꾸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4년 5월부터 이제 과업에 착수를 해서 워킹그룹이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여러 번 거쳤습니다. 거쳐서 계획안을 만들었고 이 계획안은 6월 달에 도민 설명회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이제 주간에게 집중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추가로 준비를 해서 내년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과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도관리 현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추진 경위는 이렇고요. 제주시, 서귀포시에 지금 현재 결정되어 있는 최고 높이가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예를 들면 동지역은 20m에서 45m까지, 그 다음에 읍면지역은 20m, 그 다음에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동지역은 15에서 30m에서 지역마다 다양하게 되어 있고 이 결정된 기준이 굉장히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방안을 자율성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하게 된 게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심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도심대의 고도가 관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외곽 지역으로 개발이 좀 확산돼가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원도심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보니까 비도시 지역 쪽에 개발적인 허가 건수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 지역은 개발의 허가 신청 건수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판단컨대는 고도 지구가 영향이 있지 않겠냐는 거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재건축 시점이 도래했는데 지금 현재의 이 고도지구 하에서는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이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좀 관리 방안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드렸고 지금 현재 상태로 가다 보니까 이게 높이가 규제가 되니까 용적률을 찾아보다 보면 건폐율을 굉장히 크게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외 주변에 오픈 스페이스 같은 것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관리 방안을 좀 바꿔서 좀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관리 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저희들이 두 가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문화유산 등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기존의 고도 지구를 유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잡았습니다. 그 외 지역은 가능하면 관리 방안을 좀 바꾸는 쪽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바꿀 때는 탄소 중립이나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에 기반한 고밀 압축적 토지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모식도인데 지금 현재는 용적률로 보면 충분히 더 이렇게 건축이 가능합니다. 근데 고도지구에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다 건축할 수 있는 게 법정 용적률을 찾아먹기 어려운 지금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높이를 좀 완화하고 다중도로나 오행자 도로 등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건축물이나 그런 외부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 높이는 저희들이 두 가지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준 높이, 또 하나는 최고 높이를 저희들이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준 높이는 지금까지 고도지구로 결정이 돼서 관리되어 오는 높이까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건축허가 가능한 높이를 저희들이 기준 높이로 제시를 하고 그다음 최고 높이는 저희들이 기준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중에 좀 설명을 드리면 해안변에서 한라산 3분 능선까지는 조망이 가능한 높이로 그래도 규제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두 번째 제주공항의 비행 안전구역에 따른 높이, 법정 높이 제한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판단. 그다음에 저희들이 건축 계획을 실질적으로 이제 샘플링을 해서 건축을 해봤습니다. 해봐서 달성할 수 있는 높이.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용도 지역별로 관리하고 있는 높이 기준들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높이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높이를 제안을 했는데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약 한 75m 정도,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90m,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160m까지가 그래도 한라산의 조망 여러 가지를 고려했었을 때 가능한 높이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까지, 기준 높이까지는 건축허가만 맡아도 되는데 기준 높이를 초과해서 최고 높이까지 갈 경우에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갈 수 있도록 해서 외부 공간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게 하고 그다음에 제로 에너지 빌딩 등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추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까지는 보도지구 때문에 높이가 일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거적, 준주거적, 상업지역의 높이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일부 완화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면 높이를 140%까지 이렇게 40% 완화를 해줬는데 실효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비용과 절차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기간을 이 건축주가 부담을 하고 40%를 완화받는 건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라고 좀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를 완화하고 다만 지구단위 계획 등을 수립을 통해서 환경은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고도지구는 전면적으로 좀 해제를 하고 기준 높이, 최고 높이로 관리를 한다. 다만 문화유산 주변이나 고도지구가 필요한 지역은 최소한으로 남기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 기준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기반 시설 등을 고려해서 심의를 통해 적정 높이를 부여를 할 텐데 그때 판단 준거는 탄소 중립에 해당되는 부분, 그다음에 제로 에너지 빌딩, 그다음에 기반 시설 확보 등 인센티브 제도를 연동시켜서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고도지구 관리 방안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말씀을 하셨지만 그 도시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 관리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도 저희들이 같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완화되는 만큼 그다음에 용적률 높이가 완화되는 만큼 용적률로 어느 정도 좀 연동을 하고 용적률을 세 가지로 저희들이 도입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기준 용적률과 허용 용적률, 그다음에 상한 용적률로 도입을 해서 인센티브는 지속 가능 발전, 보행 공간이나 임대주택 생활 SOC 등을 확충하거나 또는 탄소 중립, 녹지나 제로 에너지 빌딩, 녹색 건축물, 재생 에너지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을 충족했었을 때 용적률도 완화해주고 높이도 완화하는 그런 그 연동되는 기준들까지 지금 마련해서 도시를 관리하는 쪽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2도 주공의 예시입니다. 지금 이제 위의 부분은 지금 현재 고도지구 하에서 최대한 이제 이렇게 건축 배치를 해본 사항이고, 밑에 있는 도면은 저희들이 고도지구 관리 방안을 변경했었을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같은 세대수가 들어옵니다. 1750세대가 들어올 수 있고 용적률도 240%로 동일하게 됩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외부에 도착 혼용도로에서 보행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 또 오픈 스페이스들을 상당히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정도의 밀도 차이가 이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 한라산의 조망을 뭐 이렇게 가리거나 하는 정도의 영향은 크게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좀 더 개선하는 쪽으로 고도를 완화하면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공간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방향에서 계획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 설명회,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 듣고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내년 정도에는 이제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질문. 네,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힘차게 게 지금 보여주시는 예시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세대당 면적은 줄어드는 건가요, 저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42m까지니까 이게 뭐 12층 정도, 14층 정도이면 지금 이제 그 18층에서 20층까지로 이게 청소가 이게 한 이제 6개 층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줄면서 예, 그렇죠. 세대수를 봤는데 돈이 줄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 예, 주변에 공간이 여유롭게 되고, 이게 단지 내 주민들한테만 혜택이라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통하는 거로 뒷면도로가 있지만 뒷면도로도 이게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보도 공간 정도는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실질이 주변의 주민들한테까지도 혜택이 가는 정도의 그 유도가 가능한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거기는 서울청 가능하다. 네. 거기는 20층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이게 저희들이
그 높이를 완화할 때는 이제 그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75m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비행 고도 제한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 고도 지구가 그 적용될 쯤에도 이런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그 개발 이 진행이 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기반 시설의 확보를 연동을 하게 해서 개발이 됨으로써 기반 시설 부족 현상을 사전에 좀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까지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드릴 겁니다. 보안도 건물이 높아진다고 큰 개념하고 밀도 연동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건물이 높아진다고 해서 어떤 교통 수요나 유발 수요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운동률이 높아져야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은 운동률을 똑같이 세팅시켰기 때문에 어떤 기반 시설 수요가 현재보다 더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동일한 조건에서 이렇게 개선됐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네, 그 고도지구 완화하고 저번에 도시계획조례 발표하신 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저희 도시계획조례는 저희 도시계획조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규정하는 공간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만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층수로 녹지지역하고 관리지역 외에 상업지역에는 층수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고도지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도지구와 건축물의 층수인 용도지역 간의 행위제한 도시계획조례가 중복으로 적용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 저희가 15층이었지 않습니까?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고도가 작은 데는 15층을 못 찾아먹는 경우도 생기고 그 다음에 충분하고 45m 정도 되는 데는 찾아먹는 경우도 이렇게 달리 적용될 수 있는데 이번에 이 고도 완화 규정에 따라서 최고 높이를 75m로 설정하게 되면 적어도 25층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종 일반 주거지역을 25층으로 요구와 일치시키도록 진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거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17일에 발표하신 거랑 같은 내용이죠? 예. 주거 지역에 대해서는 상업성 중심이고 상업이 이거는 현재 지금 존재하는 최고에서 빈타워 높이를 고려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린타워 높이가 168m 정도 됩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160m 정도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린타워 높이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제한한 것은 아니고 그 해안선변에서 이제 한라산 그 33도능선까지는 조망이 가능한 높이 시뮬레이션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서 상업지역의 높이를 규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서울시나 부산시 또 저희들이 이제 비슷한 그나마 좀 비슷한 뭐 속초나 강릉이나 이쪽에 높이 그 기준들을 참고해서 설정했었을 때 160m 정도가 가장 필요해요. 다른 지역들 높이를 한번 자료를 올려주시죠. 다른 지역 너무 네네네. 예, 그게 조금씩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50층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 주거정비 계획을 통해서 이제 건축이 커가 들어오면 50층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고 부산시의 경우에는 가로 높이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로로 구획되어 있는 한 단위를 가로라고 하는 가로 구역이라고 하는데 가로 구역들 최고 높이를 설정을 하고 있는데 그 높이를 180m 정도로 좀 관리하고 있는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지역 문화재나 지역한테 이게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고도지구 중에 저희들이 지금 이제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까 그 면적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좀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기준이 정해지고 나면 세부적인 이제 그 고도지구 조치나 해제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도시관리 계획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평 개발 대신에 수직 개발로 강화를 하신다는 건데 결국 도심 재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도심에 뭐 감독적인 변화들이 있어서 실제로 제주시 구도심의 뭐 중앙 상권이라든가 그쪽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 어느 구역까지가 이렇게 수직구로 거기 최고 160m까지 지을 수 있게 되는 건지 항공고도까지 고려해서 제주시 구도심 어느 지역까지 허용이 되는지. 네네네. 그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기준을 제시를 하고 이게 내년에 이제 기준이 결정이 되면
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그 면밀하게 그 대상 지역들을 다시 한번 결정을 해서 해제하는 지역과 문화재 영향권에 있는 지역들은 어느 정도 높이까지가 규제돼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들이 별도로 진행이 돼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그 기준은 전체적으로 고도지구를 저희들이 이제 해제하는 걸 제시드리지만 문화재나 아니면 그 비행 고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정 최고 높이로 규제가 될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고 높이 90m, 160m 이거는 다른 시군에 준해서 기준을 정한 겁니까?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나름 우리 기준을 적용을 한 겁니다. 아까 뭐 설명은 부산시나 속초 뭐 이런 데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예예예. 그러면은 제주도는 그동안 지키고 있었던 고유의 스카이라인을 지킬 의지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제주도의 이 스카이라인이라는 것이 지금 사실은 고도지구는 이렇게 스카이라인을 그 고려해서 관리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이제 기술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관 계획도 아마 이제 도에서 수립을 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경관 계획 수립을 통해서 스카이라인을 오히려 제시를 하게 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기 최고 높이에 따른 충수 자료에 보면은 160m는 40층으로 돼 있는데 관로에서 이게 단순 그냥 계산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75m가 25층이니까 160m면 50층, 60층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건축물 높이를 이제 산정할 때 주거는 층당 3m 정도 봅니다. 네. 근데 오피스는 그 층당 4m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상업 지역에 들어오는 그 건축물들은 이제 오피스들이 주된 건물들이니까 층당 4m를 고려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은 이제 층당 3m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서 그 상업 지역에 주상복합이 들었으면 50층, 60층까지 들었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층수가 최고가 60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희들은 이제 높이로 주상 기준을 하는 복합. 거니까 예예예예. 그 정규 건축물에 공고의 인계와 시간을 해주는 네네. 그 용적 능률 조정을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속 용적률을 기준 용적률, 허용 상한 용적률로 시스템 도입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지금 현재 2종 일반주기 250%, 그다음에 3종이 300, 준주고 500, 일반 산업지기 1000%의 용적률로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거는 개선을 할 때 기준 용적률을 지금 당초 적용되는 용적률보다는 좀 하향 조정을 할 겁니다. 한 20%, 30% 하향 조정을 하고 법정 허용 용적률까지는 공공에 기여하는 정도를 가지고 이제 유도책을 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반시설 확보한다 때 몇 프로 정도 더 주고, 그다음에 공개공지나 깜지공원이라 해서 이제 일반에게 오픈되는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었을 때 또 얼마 정도 완화해주고 해서 그렇게 유도책을 이제 써서 그 공공에 기여하도록 유도합니다. 그 용적률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용적률 이게 땅이 소규모 원도심 같은 경우는 소규모 토지 소유자들도 많을 텐데 용적률이 변화 없으면 뭐 원도심 재개발 활성화한다는데 소규모 토지자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대규모 자본가들이 땅을 다 사들여가지고 그거 크게 짓는 걸 유도하게 되면 원도심의 기존의 어떤 그 과거에 있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그 건축적으로 가치는 다 파괴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 이제 이렇게 논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했던 게 사실은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뭐 자본가가 들어와서 대규모로 개발을 진행을 할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규모가 들어오면 그 집단위 기술을 저희들이 강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역적 가치나 또는 기반시설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어를 할 걸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높이를 하려면 원도심의 성역지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면 거기에 행동일대로 대규모로 세운다든지 할 경우에 이런 혜택들이 있을 수 있고요. 기준 높이 45m도 사실은 유엔 단위 건축으로 찾아먹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참고로 좀 이해 좀 참. 그 말씀대로 하시면 돈 있는 사람들이 원도심을 다 사들여가지고 크게 짓게 하려고 했다는 말씀하십니까? 재건축이라는 예? 말은 땅을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조합이 참여해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재건축 재개발 방식은 그런 방식이 지금 앞으로 내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건축 재개발 시 우리 국민들이 이 건축에 대해서 충분히 그 재건축이 용이할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건축물 구조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2도 중앙아파트 예를 드셨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라서 이게 그 사업 지금 이게 시스템이 바뀌어서 2도 주공에 아까처럼 그 모델로 다시 적용해서 층수를 높일 수가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뭐 기사를 쓰더라도 그게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진짜 중요해요. 모든 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게 시행이 되면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기 변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거는 규제하고 어떤 건 아니라 동일한 기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테면 설계를 다 한 상태에서 예, 그래서 그럼 그쪽에서 판단입니다. 그쪽이 어느 게 유리할지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이렇게 명령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게 유리할지는 그 사업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 기획구조 영향을 받는다고 하시면서 예예예. 그거는 그러면 혹시 지역별로 저희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일반인들이 많이 업무를 이 안에서 넓히고 외부 나가지 않는 형식으로 목적을 하고 있는데 노동으로 입법하는 다음에 일반인들이 설명드리면 저희들 지금 조례상 허용 용적률이 법적 최고 용적률에 기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을 하고 있고요. 원도심 같은 경우 용적률이 모자라서 건축을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나 다른 시에는 법정 용적률 자체를 아예 줄여놓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법정에서 허용한 최고 용적률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낮추지 못하거든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단위의 제도를 통해서 고층 건축물을 짓는 것들은 기준 용적률을 낮춰서 좀 시작해서 용적률을 법정 용적률을 찾아먹을 때까지는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요. 거기에 더 나은 상한 용적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제주도에는 아직 시행을 해보지 않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 용적률을 초과해서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은 대규모 공공시설 기기 체납이라 땅을 내려놨을 경우에 땅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모자라는 용적률을 더 추가해서 줄 수 있는 방식. 이도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용적률은 거의 249대로입니다. 250%인데 법정이 240%로 돼 있어서 저기는 법정 용적률 안에서 개헌수법을 저기 이를테면 저희 한강에 지금 저희 바다 거리가 어느 정도 예전으로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 이번에는 원칙적인 높이 기준만 발표를 한 거고요. 지역별로 조건이 몇 가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여기서 물론 이제 일률적이진 적용이 않지만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교도지구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연수의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개별 사업별로 만약에 그쪽 지역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원하는 인수가 왔을 때는 전체적인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접근 높이가 타당한지 그런 그 분석과 그다음에 그게 공론화되는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이루어집니다. 고도지구 해제로 인해서 그 원도심 그 인구 유입이나 경제 활성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당장 그걸 수사해서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당장 1, 2년 안에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재건축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고 그럴 때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소개와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기사로 좀 설명하기 편하기 위해서 좀 여쭤보는 건데요. 원도심 상업지역은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나요? 그 칠성통 이게 칠성동 그쪽이 상황인데요. 그러면 칠성통에 그 가능하면 생기면은 거기에 40층짜리 상가라든가 50층짜리 그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막 이렇게 예를 일단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칠수란 거는 대지면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최고. 10층짜리 들어선 이 대림타워가 네네. 대지면적이 23,000 얘기 안 나와. 올라갈 수 있는 이게 발표되면 모든 상업지역이다 그 정도 높이가 올라가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는 아닌 것 같고요. 극소수 대규모 수치가 생길 경우에나 가능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게 다 이제 좀 시가지가 다 이것으로 적용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혹시 저기 원도심은 지금 제주공항 근처에 있어서 거기 고도가 지금 얼마까지 제한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갈주로 부분 같은 경우는 10에서 54m 정도 접대고 그 외에 유도주공 같은 게 아까 지금 27까지 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이제 보도제한이 80m, 60m 그걸 잡혀 있는 상황이고 광양 사거리 부분이었습니다. 광양 사거리 부분이 보도제한 거기가 이제 88m, 80에서 90m 정도로 이제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단계로 다 지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부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풀어줬다 하더라도 그거는 저희가 넘을 수 없는 범위고 그거는 층고와 상관없이 건축물의 최고 이제 높이이기 때문에 시설물 높이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층고는 그 높이보다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관덕정 주변은 얼마냐 이거죠? 동문시장, 동문옥탈의 주변. 거기가 경덕 쪽 주변 같은 경우가 그 100m 이하로는 일단 잡혀 있는 거. 자꾸 조치는 지정 기관을 아는데 어쨌든 다른 지역 같은 거에 이제 준해서 고도지구를 이제 완화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그래도 제주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고려지성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좀 고민 없이 이걸 그냥 제한을 해제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제주도의 그 도시 경관 계획을 수립해서 그 당시에 고도지구로 낮게 스카이라인을 하도록 지금까지 30년간을 그렇게 운영을 해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희들이 그 국민 압축 도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 압축 도시로 나가야 되는데 오늘 발표한 거는 우리 용역사에서 그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96년도에 세운 그 도시 경관 계획과 같은 주거 상업 지역에 대한 도시 경관 계획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수립을 할 거다. 그러니까 압축 도시에 맞는 경관 관리 계획을 수립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압축 도시만 부연 설명 하나 더 드리면요. 자꾸 다른 도시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릴 때 다른 도시 하나만 사례만 갖고 이 도시를 상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한라산 동안 상분 우선이거든요. 저희들이 해안선에서 한라산 높이의 상분 우선이 연결했을 때 그 라인이 영동로 지점에서 한 150m 정도 나옵니다. 영동로에 한 150m 나오는데 그래서 최고 높이 기준이 약 150m 구간에서 여기까지 경관에서 분석이 됐고요. 그 다음 안전구역, 적정 건축계 이런 걸 종합해서 이게 나왔는 거지 다른 시도 거 갖다가 이렇게 쓴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스카이라인 말씀하셨죠. 저희들이 스카이라인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지정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스카이라인은 이제 다양한 이제 높이 기준을
건축에 대한 스카이라인을 저희들이 형성할 수 있는 도시가 그 아름다운 도시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런 높이 본다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높이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도시가 이 최고 높이로 다 채워질 것이다라는 또 생각해버리면 도저히 저희들이 설명이 되지 않는 거고 일부 지역 한두 개 정도는 이런 높이가 나올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기준 높이 사이에서 대부분 건축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공업 지역은 이번 거에서 해당 없죠. 네. 자,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